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특종의 진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8일 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KBS 김시곤 보도국장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 KBS를 찾아갔었습니다. 결국은 KBS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또 사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때문에 이제 밤사이에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였습니다. 뻣뻣하게 나오던 KBS,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한영 사장이 직접 그 청와대 앞으로 와서 사과를 했고, 또 김시곤 보도국장 사표 받겠다 이런 발표하면서 일단 가족들은 안산 현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경위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있었던 날 8일이죠. KBS 간부들이 안산 분향소로 이제 분향을 하러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에는 이제 분향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자사 기자들을 격려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 전에 이제 유가족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KBS 간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이제 유가족들이 교통사고랑 비교했다는 사람이 왔느냐라고 했고 다른 간부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보도국장이다 이렇게 돼서 예. 그 간부들이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KBS 측을 향해서 그게 약 한 4시 반 정도 상황이었는데요. 8시 반까지 보도국장이 안산으로 와서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가족들에게는 이제 보도본부장과 경인센터장, KBS 경인센터장이 있었고, 8시 반까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8시 반에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과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이, 한 200여 명의 유가족들이 버스 5대 나눠 타고 KBS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시에서 10시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유가족들과 KBS 쪽의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사과를 하고 KBS가 여태까지 보도한 거에 대해서 KBS 사장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오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어떤 경인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데 KBS 쪽에서는 이제 성의껏 응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KBS가 시설보호 요청을 해서 KBS 시설을 보호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이 들어가는데 전경들이 계속 막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예, 국회의원들이 와서 중재를 했고, 결국 유가족 대표 10명이 들어가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중재를 해서 유가족 10명이 들어갔는데, 이때도 KBS 간부들이 10명만 오래니까 왜 13명이 왔냐, 이러면 대화가 어렵다. 그리고 들어오려면 출입증을 끊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들을 했습니다. 보통 언론사 들어갈 때 이제 이름, 주민번호, 방문복적 그렇죠. 기재하는데 그것까지 다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가족들이 사과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무슨 여기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층 로비에서 대화가 시작됐고, 보도국장 결국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국장이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폭행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흥분을 한 상황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족들이 그러면 언론 입회하에 만나자라고 해서 JTBC만 들어와라. 이제 유가족들이 지명을 해서 JTBC가 들어오는데 또 KBS 쪽에서 몸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JTBC 취재진을 막으면서 또 이제 몸싸움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KBS가 시간만 끌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 청와대로 가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8일 밤에서 9일 날 낮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유족들이 JTBC 취재진만 들어오라고 한 이유는 이제 특별히 좀 공정하게, 지상파, 종편 여러 채널이 있지만, 이번 사고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겠죠. 예, 그런 이유였고요. 당일 현장에서 보면 이제 KMS, KBS, MBC, SBS, YTN, 연합뉴스에 대한 이제 유가족들의 불신이
정말 팽배하다. 취재조차 좀 어려운 지경이고 뭐 종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가족들이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언론의 오보나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언론에 대한 이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KBS의 입장이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9일 오전까지만 해도 뭐 KBS 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네. 오히려 억류당하고 폭행당했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다. 네. 이런 주장했고요. 네. 관련해서 리포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KBS 아침 뉴스에는 보도국장이 발언을 한 것이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전반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그 교통사고 관련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취지에서의 그 리포트까지 별도 편성을 했었고, 예. 오전까지도 뭐 꿈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10시경 정도였죠. 유가족 대표 3명이 그 청와대로 이제 면담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박준우 정무수석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박준우 정무수석이 유가족들에게 KBS 사장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느냐라고 의중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라고 했는데 알았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왔는데 이후에 갑자기 그 기자들에게 김시곤 보도국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KBS 사측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 보도자료는 홍보실에서 뿌렸습니다. 예, 홍보실에서 뿌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리죠. 근데 이제 애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예측은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사장님과 대통령, 잘못한 건 없지만, 사장님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사퇴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가 이제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시에 김시곤 보도국장이 폭탄 발언을 하지요. 자기가 사임을 하는데, 기란영 사장도 사퇴를 해라. 기란영 사장이 보도국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홍보실 실장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KBS 아마도 홍보실. 이제 KBS 회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시곤 보도국장이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정도만 발표하는 줄 네. 알고 기자들한테 네. 2시에 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네. 그 내용까지는 몰랐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원고를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김시곤 보도국장은 자기가 이제 같이 데리고 있는 부장급 기자 둘을 대동하고 들어와서 기란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막 워딩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 기란영 사장이 청운동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KBS 내부에서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 포함해서 홍보실조차도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다 생중계하는 방송들을 통해서 예. 기란영 사장의 사과를 본 것이죠. 그래서 기란영 사장 거기 가갖고 한 발언들은 사표를 수리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직 사퇴서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사표를 수리하는. 사표라고 표현을 했죠. 예. 예.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일 오후 상황은 이제 유가족들은 어쨌든 그 파면을 요구했지만 김시곤의 그 사표가 수리가 됐다고 하고 사장이 와서 직접 사과를 했으니 다시 이제 안산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 김한영 사장이 그 청운동 주민센터 앞 그 유족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간 거는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몇 가지의 외부적인 작용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김 사장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지만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의 박준우 수석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날 오후에 9일날 오후에 박준우 수석이 박영선 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가 좀 부탁을 드렸다 KBS에 예.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가 이 상황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요. 그래서 보도국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청와대에서 당일이 금요일이었고 날씨 이제 5월달이고 이런데 촛불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당일 저녁에 집회도 예상되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좀 강하게 KBS 쪽에 푸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시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김시곤 국장의 기자회견이 홍보실에서조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돌발스러운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기란영 사장이 움직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확실한 좀 꼬리 자르기에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김환영 사장이야 어떤 인물인지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죠, 이제. 네. 어떤 사람입니까? KBS 보도국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양반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뭐 용산 참사라고 쓰지 마라. 이게 왜 참사냐. 뭐 이런 발언을 보도국 내에서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창중 사건 때는 백으로 청와대 그 배경이나 태극기 같은 걸 쓰지 마라. 예. 그러니까 연상이 되게 이미 사퇴했는데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4대강 관련 보도를 불방시킨 것은 뭐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김환영 사장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당일날 JTBC 뉴스에서 했지만 뭐 윤창중 사건 같은 경우 톱으로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지시들을 여러 차례 해서 KBS 보도국 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김시곤 국장은 이제 김인규 사장을 만든 사조직이 있습니다. 예. 이 사조직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그 김인규 사장 시절 그러니까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해서 보도국장까지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 김시곤 보도국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김환영 사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그 JTBC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어쨌든 사사건건 김환영 사장이 보도에 네. 개입을 했었다. 네. 예. 그리고 권력은 또 KBS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김시곤 국장이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엄청나게 센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냥 예. 뭐 예를 들면 뭐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하는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은 KBS를 늘 언제나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해 왔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개입했고, 그 예로 이제 윤창중 사건 같은 경우에 탑으로 올리지 말라는 지시도 했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방송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아침까지 보도국장이었는데, 그 아침까지 보도국장이었다는 것의 의미는 방송국의 뉴스 제작 시스템상 아침에 이미 아이템 회의를 다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 아이템 회의까지는 관장을 다 했겠죠, 자기가 본인이요. 그러던 사람이 저녁에 같은 시간에 방송하는 종편 뉴스에 나가서 자사 사장을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는 말로 폭풍 디스를 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뭐 뒷골목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기간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KBS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KBS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김시곤 전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직을 사퇴했고요. 네. KBS에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보도국장에서 사임을 했고 KBS 쪽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그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공영성 연구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성 연구요? 예. 그 말씀 또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했는데 문제는 김환영 사장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었다는 것이고 당의 현장의 유가족들의 요구도 뭐 김시곤 국장의 보직을 해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 김시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쫓아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시곤 국장을 사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KBS가 그런데 보도국장을 뭐 5년 10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보도국장 워낙에 업무 로드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길어야 3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뭐 김시곤 국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회사를 관두거나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차원이고 그 자체가 또 유가족이나 전국을 넘어가기 위한 좀 호도나 기만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영성 연구소로 갔다는데 네. KBS가 공영성을 연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얼마나 공영성이 좀 부족했으면 이걸 또 연구까지 해야 되나? 뭐 하는 조직입니까? 방송문화연구소라고 해서 KBS 내에서 꽤 오래된 조직입니다. 뭐 KBS가 뭐 본인들의 표현으로는 국내 유일의 그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영방송 차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나 방송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거기서 이제 공영성 연구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의 공영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정책 보고나 이런 그 담론의 연구 이런 걸 주로 하는 부서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KBS 내에서는 그런데 그 좀 밀려나신 분들이 가는 한직으로 지난 정권 때부터 이제 좀 보도국에서 쉽게 말하면 예, 물먹은 분들. 네, 물먹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부서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KBS 내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김한영 사장 물러나야 된다. 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네.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미방위 중심으로 해서 네. 김한영 사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KBS 내부에서도 김시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네. 의외다, 뭐 충격적이다 네. 이런 반응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KBS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국장이 사장이 사사건건 개입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개적으로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 그 각 보도국 입사 기수별 성명, 뭐 직능단체 성명이 뭐 거의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예. KBS 내부는 엄청 뜨거운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의 폭로가 어쨌든 현직 보도국장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김한영 사장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치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김한영 사장이 더 이상 사장직을 수행해 가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 측의 입장이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정부여당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우 수석이 아까 얘기한 발언도 사실 엄청난 파장이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청와대에서 힘을 발휘해서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잘랐다는 건데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당초의 입장은 뭐 개별 언론사의 인사에 그렇죠.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네. 관여를 한 거란 관여를 말이죠. 한 거죠. 관여를 한 거고 그 관여의 결과가 결국엔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임으로 나타난 거고 김시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김시곤 국장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보도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시곤 국장이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놓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해왔던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이었고 어떤 국면이었는지가 딱 드러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김한영 사장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보도국장이 그걸 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한영 사장은 가더라도 KBS는 사실 영원히 남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그 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수십 년을 운영되고 있는 언론인데, 근데 그런 언론을 거의 뭐 지금 그 뒷골목처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 그리고 유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 다음날 바로 보직 변경을 발령을 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은 좀 이렇게 묵과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 유족들에게도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이 물러난 이후에 KBS의 뉴스 보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겠군요. 근데 이제 당일날 뉴스 보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일날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거가 KBS 리포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SBS는 이제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리포트를 쪼개서 보도를 했는데 KBS는 한 리포트로 가름을 하면서 그냥 뭐 유족들이 항의를 했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임했다 정도로 가름을 했는데 사실 핵심은 전하지 않는 거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퇴진한 이후에도 KBS 뉴스는 사실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KBS 내부의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